균형 잡힌 몸이 아름답듯이 얼굴도 좌우 균형이 맞아야 아름답고 인상도 좋아 보이죠? 반대로 얼굴이나 턱뼈가 비뚤어져 보이거나 틀어지는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왠지 어색해 보이는 인상을 주고 표정 전달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사진 찍을 때 비대칭이 너무 심했고 두통과 이명이 생겼어요. 또한 외형적인 문제를 넘어 두통과 이명 증상은 물론 어깨 결림과 목 통증까지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나 겉으로 틀어져 보이는 얼굴 때문에 미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면 비대칭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의료비는 2014년 7천여만 원이었던 것이 2018년 1억 8천여만 원으로 4년 새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안면 비대칭은 턱관절 한쪽이 짧아져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을 찾아 치료하지 않으면 안면 비대칭이 계속 진행되는 만큼 교정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통, 개구장이 등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 안면 비대칭.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생김새의 사람들.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상과 호감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벽히 대칭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 비대칭에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죠. 얼굴의 윤곽이나 턱관절의 상악, 하악의 위치가 틀어져 얼굴 양쪽이 대칭을 이루지 못하는 안면 비대칭. 의학적으로는 얼굴 정중앙선을 기준으로 좌우 균형이 맞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쳐 있거나 상, 중, 하, 안면부가 서로 평행하지 않은 것, 좌우 어느 한쪽으로 3mm 이상 틀어져 있는 경우 안면 비대칭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비대칭은 선천적인 경우도 있죠. 유전적이라든지 선천적인 기형이라든지. 근데 대부분이 후천적입니다. 어떤 질환의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 사고 또는 뭐 화상, 수술 후 후유증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나쁜 자세, 습관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안면 비대칭이 생기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얼굴 뼈의 좌우가 비정상적으로 태어났거나 유전 등을 이유로 비대칭적으로 성장하는 경우 안면 비대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 안면 비대칭은 후천적인 이유로 발생하는데요. 음식을 한쪽으로만 씹거나 질긴 음식을 오래 씹는 등의 잘못된 습관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런 나쁜 자세와 습관 때문에 한쪽 턱관절이 닳아 길이가 짧아지면서 나타나는 안면 비대칭. 물론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면 비대칭은 코를 기준으로 중심선을 그었을 때 좌우가 확연히 비뚤어져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안면 비대칭으로 내원한 성별, 연령별 통계를 살펴보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로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대가 남녀 모두 1위로 가장 많이 병원을 찾았고 그 다음으로는 유치가 빠지고 영부치가 나는 치아 교환 시기를 겪는 9세 미만에서 안면 비대칭으로 내원했습니다. 예전에는 안면 비대칭 갖고 오는 것보다 턱관절 질환으로 왔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안면 비대칭 자체로 많이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로 10대, 20대 여성분들이 많고요. 요즘은 엄마들이 일찍 발견을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때도 요즘 많이 오고 있고 대부분 취직 전에 찾아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얼굴 비대칭 여부는 사진을 찍어봤을 때 더욱 드러나게 되는데요. 스스로 비대칭 여부와 정도를 확인하고 싶다면 몸에 힘을 풀고 정면을 응시한 상태에서 증명사진을 찍듯 사진을 찍어서 아래의 특징들을 파악해보면 됩니다. 평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얼굴이 틀어지는 안면 비대칭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턱관절이 틀어지게 되면서 턱에 통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두통과 이명이 생겼어요. 가장 큰 불편함은 사진 찍을 때 사진을 찍고 나면 비대칭이 너무 도드라져 보였어요. 안면 비대칭은 외형뿐 아니라 턱관절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요. 눈 감고 계세요. 바로 찍을게요. 먼저 환자의 비대칭 여부와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합니다. 어금니랑 물고 계실 거고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줄까요? 여기 살짝 닿게끔. 움직이지 말고 지금 상태로 계시면 되세요. 머리 고정해드릴 거고 똑같이 눈 감고 계실게요. 잠깐만 눈 떠보실까요? 방사선 검사를 통해 환자의 치아와 얼굴뼈 상태를 정면은 물론 측면까지 포괄적으로 체크하게 되는데요. 측면 엑스레이로 상악과 하악의 교합, 턱끝, 턱 관절이 닳아있는 정도를 확인합니다. 턱을 펼쳐놓은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보면 위의 중심과 아래 중심이 많이 틀어져 있죠. 그러니까 중심이 틀어진 상태에서 아래 턱이 오른쪽으로 틀어진 상태로 식사를 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턱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오른쪽 턱 관절이 위에 측두골과 많이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턱 관절 길이보다 현저하게 짧아져 있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두개골의 전후 사진을 찍어보면 위에 중심, 우리가 이제 귀를 중심으로 선을 잡죠. 중심선하고 아래 턱의 좌우 중심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심하게 비대칭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 잘못된 습관 등을 이유로 안면 비대칭이 발생한 환자. 안면 비대칭은 저절로 낫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만큼 치료가 필요한데요. 상하 비대칭이 큰 변화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좌우 비대칭. 지금 좌우 비대칭은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 상하 비대칭은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죠. 상하 비대칭은 보통 좌우 비대칭이 진행돼 나타나게 됩니다. 또 상하 비대칭이 있는 경우 귀 끝에서 턱 끝까지 길이가 짧아 보이고 정면에서 보면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보입니다. 턱관절 머리가 꽉 물어보죠. 꽉 눌리면 뒤에 귓구멍을 압박하죠. 그래서 손가락을 귓구멍에 꽂아서 턱관절 머리가 새끼손가락을 꽉꽉 누르는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안면 비대칭 치료에 사용되는 스플린트. 교합 안정장치로 구강 내에 장착해 치아와 턱을 교정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문 상태에서 좌우로 전후로 비벼보죠. 안면 비대칭을 수술 없이 치료하기 위해 스플린트를 이용해 턱관절을 최적의 위치로 교정하고 주위 조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스플린트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기능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눠지며 원인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턱하고 두개골 양쪽에 있는 측두골 사이의 관절인데 아래턱은 위턱에 우리가 희생당한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즉 위턱이 기울어져 있으면 아래턱도 밥을 먹기 위해서 교합을 이루려고 하면 같이 기울어져 작동하기 시작하죠. 위턱이 반대로 기울어지면 아래턱은 또 역시나 반대로 틀어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을 잡아주려고 그러면 그 교합을 바꿔줘야 되는데 생리를 깎아서 조절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윗니 아랫니 사이에 스플린트, 교합 안정장치라는 걸 끼우고 그 스플린트를 깎아서 좌우, 상하, 전후의 균형을 맞춰가는 치료를 우리가 교합 안정장치를 이용한 안면 비대칭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안면 비대칭이 발생하게 되면
턱 근육이 틀어져 턱관절 질환까지 동반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지금은 어때요? 수술에 대한 부담과 부작용이 없는 안면 비대칭의 비수술적인 치료. 스플린트를 일정 기간 착용해서 턱을 올바른 위치로 이동시킨 다음 치아 교정을 통해 마무리합니다. 선생님 지금 어떤 치료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레이저랑 이제 텐스라고 하는 건데요. 저주파 이용해서 근육을 톡톡 치면서 이제 주변 부위 있는 근육들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거랑 이제 적외선 떼가지고 근육이 뭉쳐져 있는 부분을 이제 적외선을 이용해서 조금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물리치료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저주파 자극기를 이용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긴장된 턱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는데요. 처음에 교정을 시작했을 때 병원에서 스트레칭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그거를 많이 실천했던 것 같아요. 알려주셨던 운동법을. 스플린트 치료를 받고 통증과 이명이 일단 거의 없어졌고요. 물리치료를 받음으로써 더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물리치료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증상, 그러니까 환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통증이라든지 입이 벌어지지 않는 개구 장애라든지 소리가 심하다든지 입을 벌릴 때 이런 증상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물리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안면 비대칭인 경우에는 자세나 습관의 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물리치료로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일시적인 증상 호전을 위해서 우리가 물리치료를 하고, 우리가 강조하는 건 자세 교정을 위한 설명, 스트레칭법 이런 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거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만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는 더욱 크게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직장인의 경우 허리를 구부린지 않는 등의 잘못된 자세로 인해 신체 균형이 무너지고 얼굴 역시 비대칭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평소 잘못된 자세와 습관을 바로잡아 안면 비대칭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몸을 스트레칭 해주라는 걸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느라고 또는 일을 하다가 자주 수그리면 반대로 펴주는 스트레칭. 우리가 왼쪽으로 작업을 많이 하면 오른쪽으로 또 스트레칭. 이렇게 좌우, 전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내가 어떤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걸 깨닫는 게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면 비대칭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으로는 첫 번째, 엎드려 자지 않기. 두 번째, 턱 괴는 습관 버리기. 세 번째, 한쪽으로만 씹지 않기. 네 번째, 손톱 물어뜯지 않기. 다섯 번째, 다리 꼬지 않기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몸은 내가 망가뜨린다. 내 나쁜 자세, 습관이 결국 조금씩 쌓여 내 몸의 균형을 깨뜨린다는 얘기죠. 두 번째, 모든 원인은 복합적이다. 뭐 한 가지로 우리 몸이 망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근데 이런 나쁜 어떤 원인들이 쌓이고 쌓여 복합적으로 결국은 우리 몸이 버텨내기 힘들 정도까지 되면 증상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원인 제거를 하지 않고 수술로 맞춰놓으면 결국은 그 원인들이 다시 비대칭을 유발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수술을 하던 수술하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던 항상 원인 제거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기에 발견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면 근육과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얼굴의 좌우가 틀어지는 안면 비대칭. 틀어진 얼굴 때문에 외모 컴플렉스가 생길 뿐더러 두통은 물론 이명과 통증까지 겪게 됩니다. 한번 시작된 비대칭은 원인을 교정하지 않는 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만큼 평소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비대칭의 근본 원인을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으로 균형 잡힌
편안한 얼굴을 지키시기 바랍니다.